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내년도 2024 CES에서 AI가 대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온디바이스 관련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었죠. 미국의 11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개인 소득 같은 경우 10월에 0.3% 증가해서 11월에는 0.4% 증가로 소득이 좀 더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니까 개인 소비 지출도 0.1% 증가해서 0.2% 증가로 더 높아졌어요. 이 부분은 좋지만 연준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 그런데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측치를 뛰어넘는 좋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10월에 0%에서 드디어 헤드라인 PC 수치가 11월에는 마이너스 0.1%로 감소됐고요. 근원 PC 같은 경우도 0.1% 증가, 0.1% 증가로 증가폭이 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헤드라인 수치가 2.9에서 2.6으로 떨어졌고 근원 PC도 3.4에서 3.2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추세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조만간 근원 PC도 2%대 진입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니까 금리가 기술적으로 반등할 구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반등이 나오지 않고 4% 이하를 계속 유지하면서 3.901%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또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등 수준이 기술적 반등에 머물 가능성이 많아졌죠. 갑작스럽게 물가지표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유가 부분인데요. WTI 가격이 기술적으로 $70 깨고 내려오니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기술적 반등 수준만 머물면 좋겠는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수에즈 운하의 원유 수송이 지금 감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거나 확산된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 반등 정도가 아니라 세력들에 의해서 V자 급반등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이 원자재 시장, 특히 원유 시장은 세력들이 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럽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느냐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만약에 급반등이 계속 V자 급등으로 나오면 시장에 좀 기술적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나스닥 지수 이제 15,000포인트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했던 시장 상황이었는데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흐름이 전고점도 도전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가 16,200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일단은 열어놓은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조정이 짧고 계속해서 추세 확장하면서 내년도 3월 이전에 이 16,000을 찍는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 연준의 코멘트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러면 차익 실현 나오면서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면 그런 것들이 큰 충격 받지 않고 얼마든지 추세적으로 상승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이미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에 다시 진입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다면 오히려 그 위치에서의 변동성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장은 달러 약세 분위기에도 환율이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1,300원에서 등락을 하는데 그래도 위로 튈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 수급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0조를 추세적으로 돌파해서 확장되는 게 좋다 그랬는데 52조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부의 대주도 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완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코스피 지수 2600까지 알려져 있었다 그랬는데 충분히 거기 갈 수 있는 에너지는 만들어 놨어요. 조정 나와도 다시 갈 수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이 직전 고점인 2600을 도전할 수 있는 지금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로봇주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순환하면서 일단은 2차전지 부진 속에서도 850을 다시 탈환을 했어요. 물론 이 위치 또 900포인트 넘어가려면 좀 더 수급이 개선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조정 나온다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서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내년도 2024 CES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All Together All In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
하하, 모든 기술을 AI와 접목시킨다.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이번 CES 2024에 참여를 하는데요. 주제를 AI for All로 정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AI, Connectivity in the Age of AI. 자, AI 시대의 초연결성,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디바이스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시장에 전해졌던 삼성의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 자, 온 디바이스에 과연 혁신을 만들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언어 모델하고 코드 모델, 이미지 모델을 챗 GPT처럼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스마트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삼성이 해낸다 그러면 정말로 AI 폰 시대에 또 다른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 생성형 AI 폰이 삼성이 제대로만 만들 수만 있다면 2027년까지 점유율 40%를 넘길 거다. 그리고 기존의 폰은 전부 바꿔야 될 거다니요. 이 디바이스 환경을 만들어야지 생성형 AI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폰을 안 바꿨던 사람들도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서는 NPU의 IP 관련주들,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칩셋 미디어,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장으로 타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사실 얘네들은 테마성으로 보셔야죠. 실질적으로 실적이 엄청 좋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퀘션 마크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정말로 된다 그러면 일단 내년도 1월 17일 날 삼성이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가우스를 탑재해가지고 생성형 AI 폰이 처음으로 이제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제는 디바이스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NPU 관련주들 워낙 급등했잖아요. 고점도에 있고 뭐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수 있습니다만 그쪽에서의 수급이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점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막연히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그 고점 종목들은 내가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디바이스 관련주를 추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건 뭐 삼성전자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디바이스 관련 부품주 중에서는 기판주라든지 MLCC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추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최근까지도 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9만 원대입니다. 1개월 전하고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투자 의견도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죠.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수급적으로. 자, 지금도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16조가 넘는 돈이 들어왔고요. 평균 매수 단가가 약 67,500원 정도. 12% 정도 수익이 나서 뭐 차익 실현 나와도 이상할 게 없지만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이 이런 수급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계속 팔았다가 최근에 기관이 파른 물량을 채워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불편한 사항도 많이 감소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다 좋지는 않죠. 지금 D램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지금 D램 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늘렸습니다. 삼성전자가 42%에서 지금 39%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서는 부담스럽지만 결국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온 디바이스 쪽에서 뭔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기준금리 인하 속의 기대감이 수급으로 전이되면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물론 HBM 관련주들 지난번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별 종목이 어려운 분들은 ETF를 통해서 전략을 짜보시라고 그랬고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역시 대장주인 SK 하이닉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의 1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했지만 다시 채워놔서 계속해서 수급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다르게 하이닉스는 기관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급에 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이미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외국인 편단가가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HBM 쪽이 내년도에도 계속 쇼티지가 날 거라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고 충분히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의 대장주로서의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줄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 기관들의 투자 의견을 보시면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15만 6천 원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1개월보다 최근에 매수 추천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HBM 관련해서는 쇼티지가 계속 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죠. 자, 삼성전자의 최근 차트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73,000원대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여기를 돌파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 박스권을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돌려보시면 역시 여기에 다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올라갈 거예요. 계속해서 뭐 5일선 타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개별주의 모습보다는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내년 금리 인하 전까지는 시장 상황에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83,000원까지는 충분히 진입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수급이 더 좋아진다면 이 9만원대도 한번 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보면 이 9만원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83,000원까지는 이번 추세 연장의 기술적 자리는 나왔다고 보여요. 그래서 눌림목이 나오면 분할 매수해서 내년 금리 인하 시기 전까지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자,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먼저 박스권을 돌파하고 눌림목 났다가 재차 다시 돌파하는 추세 연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기술적으로는 좋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천천히 가기 때문에 좀 답답은 하지만 이렇게 박스권에 일부 갇혀 있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이런 상승을 해야 SK하이닉스의 전고점인 이 15만원을 진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진입하면 또 기술적 조정 나오고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CS-윈드, 자, 조정이 바로 나오지 않고 살짝 조정 나오고 추세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다고 보시고요. 눌림목 나올 때만 기다리십시오. 근데 이번 눌림목 자리는 조금 더 높은 자리가 됐죠. 자, 이 6만원대 초반 자리까지 추세가 연장되면서 눌림목 자리도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네요. 자,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 감소하니까 조정이 나오면 또 훅 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눌림목 자리에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이제는 디바이스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